봄을 기다리는 길목이지만 남북 관계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남북 간 최후의 보루, 개성공단이 폐쇄된 건데요. 15년간 개성을 굳건하게 지켰던 개성공단인데 과연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인사이드에서는 남북 교류의 마지막 끈, 개성공단의 역사를 되짚어봅니다. 여기는 북한의 개성입니다. 개성은 유사시 최우선 남침 통로로 개성에서 병력과 장비를 집결해 문산을 거쳐 서울로 최단 시간 내에 돌파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는데요. 15년 전 남측의 현대아산과 북측의 아태평화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개성은 북한의 군사적 요충지에서 화해와 협력의 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2004년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처음으로 생산 제품을 반출하게 되는데요. 첫 생산 제품은 주방기기 업체의 스테인리스 냄비였습니다. 이 냄비는 일명 통일 냄비로 불리면서 시내 백화점에서 완판되는 등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통일 냄비를 시작으로 개성공단은 착실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2006년 11월에는 북측 근로자가 10,000명을 돌파했고 폐쇄 직전까지 5만 4천 명의 근로자가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로또와도 같은 행운이었고 공단에서 지급되던 초코파이와 라면은 장마당에서 팔리며 북한 주민들의 빈곤한 먹을거리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주사가 꾸준히 늘어나 전면 중단 전까지 124개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통일의 자양분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생산액도 현재 5억 1,549만 달러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요. 남부러울 것 없었던 개성공단에도 한 가지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북관계 리스크입니다. 경색 국면에 접어든 남북관계로 존폐기로에 섰던 건데요.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됩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가 발표한 524 조치로 개성공단의 신규 투자가 금지됐고 체류 인원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건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최악의 사태까지는 치닫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굴곡은 계속됐습니다. 2013년 초 북한 핵실험에 우리 정부가 강력 반발하자 그해 4월 북한은 북측 근로자를 모두 철수시키고 가동을 중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근로자를 억류하는 등 반인도적인 행위로 맞섰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자 우리 정부가 먼저 뼈아픈 고독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건 바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폐쇄 카드로 맞서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개성공단엔 남측 입주업체도 유난히 손재주가 좋았던 북측 근로자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제쯤 다시 개성공단에 남북 화합의 기계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게 될까요? 지금까지 북한 인사이드였습니다.